안녕하십니까. 세상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민플러스 교육원 원장 김장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물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예, 심각하다, 너무나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윤석열 정부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게다가 잡아야죠. 총선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잡아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라도 잡아야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오만 짓을 다 한다고 하고 있는데 잡으려고? 예, 잡으려고 진짜 막 전전긍긍을 하고 오만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압축해서 윤석열 정부의 물가 정책을 딱 보여준 사건이 대파 사건이에요? 대파 사건인 거죠. 네. 가서 쇼하면 이거 870원이 하면 잡혀요, 이거? 안 잡히죠. 네. 근데 그 870원으로 그러니까 그 양재동 그 하나로마트로 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제 가격이 870원 맞아요. 근데 거기 간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정부에서 지원금 주고 뭐 했다는데. 네. 자, 어쨌든 이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물가를 잡겠다고 하고 있는 대책들이 있을 텐데요. 네. 뭐가 있을까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그 대책에서 보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잡을 수 없겠구나. 이제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대파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하냐면은 양재동에 간 거예요. 네. 근데 원래 양재동에서 파는 그 대파는 가격이 얼마냐? 4,250원짜리예요. 네. 4,250원짜리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정부 지원금이 얼마가 들어가냐? 2,000원이 들어가요. 네, 빼기 2,000원. 네, 그러면 이제 2,250원 남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농협 자체에서 할인해주는 거. 요게 이제 1,000원이 깎여요. 1,000원. 그럼 이제 1,250원 남죠? 네. 그럼 1,250원에다가 또 할인 쿠폰으로 또 깎아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375원을 깎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뺐더니 875원이다. 나왔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마트에 이런 게 보장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예요. 뭐 재래시장 그럼 여전히 4,000원. 그다음에 어디 잘못 가면 5,000원.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면 양재동은 크잖아요. 그다음에 이 지원금이 다 들어가잖아요. 네. 다 들어가니까 거기서는 875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랭이들이 대통령 각하 일로 오십시오. 이거 대통령 다 아는 거예요. 가가지고 합리적인 물가네. 그래서 윤석열 우리 정부가 물가를 잘 잡고 있다. 이거를 쇼를 하려고 그걸로 가서 찍은 거예요. 그렇죠. 네, 싹 가리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기죠. 뭐 근데 그게 윤석열은 속겠죠. 잡으면 잡혔어. 근데 국민들은 안 속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더 화가 날 겁니다. 그렇죠. 장난하냐? 870원 그걸 팔을 가져와 보라고 어디 가서. 우리 동네에서 못 사는데. 그렇죠. 그런 짓거리로 물가를 내리겠다? 네.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 가지고는 물가가 안 잡히겠네. 실제로 물가를 잡겠다는 게 아니라 잡힌 척하는 쇼만 한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다. 기본 마인드가 안 되는구나. 기본 그렇죠. 어차피 그런 인간들인데 능력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그 하나로 계속 물가를 잡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난리가 난 거잖아요. 큰일 났어. 이제 뭐 이게 총선에서 완전히 이제 박살나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총동원을 해가지고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 그래서 뭐 무슨 민생 토론회, 국무회의 이래가지고 이제 물가 대책을 착착 내놓잖아요. 민생 토론회는 물가 잡는 게 아니라 뭐 돈을 푸는 토론회 같더만. 아니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공약 푸는 거 말고 국무회의와 민생 점검회의.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장차관들 모아가지고 이제 대책회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재상무기도 와라 막 이래갖고 이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윤석열 정부의 이제 물가 대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거를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3가지인데 나왔어요? 그래도 주제? 아니, 그러니까 3가지 특징이 있다. 3가지 특징. 거기서 한 얘기를 요약해보면. 그 3가지 특징이 뭐냐면, 윤석열식의 물가 잡기는 뭐냐. 두더지 잡기식 물가 잡기라. 두더지 잡기. 두더지. 이렇게 나오면 막 때리는. 그런 식의 이제 물가 잡기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묻지마 수입. 묻지마 수입. 그 다음에 이제 부자한테 돈 풀기. 이 3가지가 이제 윤석열 정부의 물가 잡기 특징. 딱 들어도 이걸로 물가가 안 잡힐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씩 잠깐 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두더지 잡기식 물가 잡기가 뭘까요?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두더지는 이거 하시죠? 게임 막 계속 튀어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범정부적으로 막 대통령도 양재동 하나로마트 가고, 그다음에 최상묵은 성남 뭐 하나로마트 가고, 그다음에 뭐
저기 농산물 장관은 뭐 어디 가고 이러면서 막 가락동에서 다 돌아다니면서 물가 장관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막 뭔가 대책을 하면서 물가를 잡는데 채소값을 잡으면 과일값이 올라오고 과일값을 잡으면 채소값이 올라오고 또 채소값 잡으면 정의값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물가가 이걸 두더지 잡기식 물가 잡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물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전반적인 물가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시끄러워진 거 하나만 잡으려고 한다. 그렇죠. 이제 뭐 튀어나오면 이거 잡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올라와요. 뭐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 네. 왜 이런 빙신 같은 짓을 왜 이런 머저리 같은 짓을 하는 겁니까? 이거라도 해야죠.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눈에 띄는 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뚜껑 덮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경제기획원 장관은 어디로 가라. 그다음에 이제 송미령이 농축식품부 장관은 어디 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럼 제일 먼저 이제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일단 기업들을 불러요. 그 기업들을 조집니다. 조져요? 물가 좀 낮춰라?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CJ 제일제다. 그러니까 밀가루. 만만한 게 또 밀가루잖아요? 네. 밀가루 잡는 거 옛날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야. 그럼 이제 업체를 부릅니다. 업체를 불러가지고 이번에 곡물가들 국제적으로 가격이 내렸다는데 너네들은 왜 가격 안 내리니? 그러면 이제 CJ에서 네. 이러면서 이제 밀가루 이거 이제 가격 안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품업체 기업들을 이제 막 패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점검한다 그래갖고 이제 장관이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업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슈링크. 아까처럼. 슈링크 줄이겠죠. 우리 새우깡 양이 줄어드는 이게 이제 조산모사. 이제 이런 방법을 쓴다든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이제 송미령 장관이 지금 농축수산식품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공장을 막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 부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습격.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밀가루 공장에 막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왔는데 이게 이제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군기를 막 잡는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두더지 잡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안 돼. 그러면은 이제 어디 동원이냐? 공정거래위원회. 여기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 설탕업체들이 담합을 하나? 막 조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식품업체들을 쪼아가지고 못 올리게. 압박을 가고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당분간은 안 올리겠죠? 근데 요 이제 점검 기간 끝나면 총선 끝나면 또 올리겠죠. 그렇죠. 또는 못 올리면 돼. 양을 줄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두더지 잡기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딴 데서 오른 거예요 또. 쉽게 얘기하면 물가를 잡겠다는 게 아니고 당분간만이라도 선거용으로 물가 관리를 하겠다. 나 지금 물가 잡고 있거든요. 국민 여러분, 나 열심히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쇼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쇼 방식의 물가 잡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오는 거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그러면 묻지마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짓이에요?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과일값이 오른다, 채소값이 오른다. 그걸 수입하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와가지고 특단의 대책, 대상과 품목과 양의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수입을 하겠다고 때려 그래요. 그랬어요? 네. 무제한 수입. 잡힐 때까지 수입을 한다. 어디서? 외국에서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과가 비싸죠? 그럼 오렌지 드세요.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 농산물을 사과 같은 거 수입이 어렵잖아요. 그럼 외국에는 사과 별로 없습니까? 사과는 많이 없죠. 하려면 일본 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 이제 검역 걸치고 하려면 2년 3년 걸린단 말이에요. 당장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물량을 막 들여오는 거예요. 이제 물량을 이제 외국 농산물을 막 들여오는데 그러면은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겠지요라는 생각이 살짝 들잖아요. 근데 이제 과연 그러냐? 이런 문제가. 근데 결과적으로 외국 농축산물을 수입을 하는 것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 농업을 파탄시켜서 사실상 결과적으로 이제 물가를 뛰게 하는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사실상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수입함으로써 농업이 붕괴되고 그렇죠. 그 결과 오히려 생산비가 올라가고 물가가 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다. 근데 지금 막 수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사과를 어디 싸게 사올 데가 있어요? 사과는 안 돼요. 그래서 사과는 이제 답이 없고. 그러면은 이제 사과값이 왜 올랐냐? 그러면 사과값이 지금 저기 제사상에 올리는 사과가 1만 원이다. 또는 한 10개 사면 한 3만 3천 원 주고 사야 된다. 그럼 그게 이제
그렇게 사과값이 비싸졌다는데 그러면 그 사과 농사 지었다는 사람들, 그 농민들 돈 벌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었습니다. 그 돈 2,200원이 넘겨요 처음에 사과를. 산지에서. 근데 그게 이제 6,600원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이에 뭐예요? 중간 그죠? 도매상들이 이제 마진으로 유통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이번에 이제 그 사과값이 오르게 된 이런 거는 요즘 기후 위기, 냉해. 이러면서 이제 산지에서 이제 그 재배가 안 된다. 재배가 안 돼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재배가 부족하다거나, 또는 이제 유통 과정에서 마진이 많다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업체들이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 사과가 모자란다는 걸 알고 저장소에도 안 푸는 거예요. 사재기. 이제 사재기하고 이제 매점 매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수입을 하는 거예요. 어허.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도 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하여튼 물가 좀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장기적으로는 손해보는. 그럼 결과적으로 사과의 그 생산 기반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더 오를 거잖아요. 나중에 수입할 때도 없을 수 있고요. 근데 이런 방식을 사과만 그런 게 아니라 쌀부터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건 마늘, 뭐 이렇게 양파 다 들여오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다면 들여오고, 올랐다면 들여오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들여오는 방식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TRQ라고 해서 이제 TRQ? 저율 관세 할당 물량이거든요. 요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한국의 어떻게 보면 농업이라든가 이런 걸 붕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원래 이게 이제 TRQ라는 게 원래는 이제 농물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일정한 물량 올 때까지는 관세가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싸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이제 정해진 물량이 늘어나면은 관세가 엄청나게 세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TRQ 저율 관세 할당 이 물량을 정한 건 원래 국내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필요한 물건은 조금 들어오고 일정 이상 더 들어오면 관세를 빡 올려가지고 보호하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윤석열 정부가 품목을 계속 늘리고 그다음에 이 할당 물량을 계속 늘려요. 그럼 계속 확대가 되죠. 그럼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무제한적으로 물량이 들어와요. 세금 없이. 이런 정책을 이제 쓰면서 이제 계속 이제 물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마늘 올라가면 마늘 들어와. 이제 뭐 저기 뭐요. 양파 올라가면 양파 들어와. 이러면서 그럼 마늘 농사 박살나. 양파 농사 박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농가가 계속 박살이 나요. 농민들은 죽겠구만요, 지금.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그 묻지마 수입.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외국 농산물을 들여다가 이제 가격을 낮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럼 가격이 낮춰집니까? 이런 거죠. 그럼 오렌지를 만약에 사과 대신 먹어라 해서 수입을 했어요. 근데 오렌지 가격이 11%가 더 올랐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농산물을 수입하고 과일값이 들어오면은 싼 과일을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즘 과일값 중에 외국에 들어온 것 중에 싼 거 보셨어요? 몰라요. 이상하게 옛날엔 좀 쌌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과일값이 다 비싸잖아요. 그럼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온 다음에 수수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지금 저희 오렌지 값이 올랐다니까 11%가 오히려. 그러니까 외국에서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대체 품목도 없는데 그쵸. 더 내놔라 돈. 이래도 뭐 한국 정부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외국 농산물 들여와서 값싼 농산물을 소비자한테 공급한다라는 농산물 수입 개방 정책은 사실은 거짓말이라. 이건 어떻게 보면 한국 농업을 파탄시키고 그렇죠. 외국 사람들만 좋은 시키는 그런 방식이군요. 자, 어쨌든 이걸로 물가를 못 잡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뭐 경제가 망가질 것이고 마지막에 그 황당한 거 있잖아요. 부자들 돈 줘서 물가 잡겠다는 거는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제 돈을 풀어서 이제 물가를 잡겠다는 건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 사과라든가 대파라든가 이런 걸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하면서 그 가격 안정기금 1,500억 원을 풀었어요. 가격 안정기금. 그런데 그게 이제 3월달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엊그제 더 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풀겠다? 더 풀겠다. 그러면은 1,500억 플러스 알파로 계속 그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돈을 풀면 물가 뛰지 않을까요?
그쵸?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그 돈을 그러면은 받으면은 농민들은 괜찮겠네? 이런 생각도 막 들잖아요. 그러면은 물가가 잡히지 안 잡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농민들이 그 소득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물가 안정시키는 그 지원금이 누구한테 가냐는 거죠. 농민한테 안 갑니까? 농민한테 안 갑니다. 네. 그럼 누구한테 갑니까? 유통업체한테 가는 거예요. 유통업체를 준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대파, 그 양재동 대파, 원래 4,25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정부 할인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농협 지원금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할인 쿠폰값 들어가죠. 이 돈을 쓰는 돈이 그 1,500원인 거예요. 그럼 이걸 받는 업체가 누구예요? 농협. 마트죠, 농협이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추가하는 농민들이 이 지원금을 받는 게 아니고 유통업체가 받는 거예요. 역시 여기서도 확실하게 부자를 챙겨주네요. 네, 그럼 875원에 팔아도 그 마트는 손해가 없다. 그대로 정부 지원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돈을 뭐예요? 유통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낮춰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돈이 누구 거예요?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우리 돈이네. 그러니까 국민 세금은 농산물, 과일 물가를 싸게 정부가 했는데 뭐야 내 돈 주고 내 돈. 근데 그 돈 버는 놈은 누구예요? 대형 유통업체잖아요. 그 쉽게 하면 부자들. 윤석열이의 경제정책은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고 일도 벗어나지 않아요. 절대 국민을 안 도와주고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서 있는 놈들 도와준다. 이 비상 상황에서도 그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국민 세금으로 대형 유통업체 지원해서 물가를 잡는다. 이게 부자한테 돈 풀기죠.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놓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배워야 돼, 우리가. 일관성. 우리가 이 일관성을 배워야 돼. 나중에 이제 두고 봅시다. 제가 감동했어요. 자, 농민들 지원은 전혀 안 해줍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이제 막 요즘 계속 데모를 한단 말이에요. 그 물가 때문에. 근데 이제 왜 데모를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재해, 냉해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올해도 또 냉해가 오잖아요. 기후위기 때문에. 그럼 이제 봄에 이제 이렇게 해고 이제 이렇게 농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그쪽에서 냉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걸 생산을 기반을 안정화시키고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푸는 돈이 얼마였냐? 20억 정도 풀어요. 얼마 안 되네. 근데 아까 저기 뭐야 유통업체한테 물가 잡는다고 해가지고 1,500억 풀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100억만 이쪽에 도와줘도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근본 대책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더지 잡기식, 묻지마 수입. 거기에다가 뭐예요? 부자한테 돈 풀기. 죽었다 깨나도 국민들한테는 돈 안 쓰겠다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물가 대책의 실체다. 이렇게 말씀. 정말 국민들을 잡는 아주 악한 정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물가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은 나올 수 없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거기다 한 가지 더 합니다. 또 합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외국 농수산물을 수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AT라고 그 농수산물 그 수입 공사가 있어요. 여기서 뭐라냐면은 외국에서 들여오는 농산물을 해서 유통업체한테 배정을 해줘요. 하나로마트는 얼마 이렇게 배정을 해줘요. 근데 이게 이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를 간소화하자. 그래갖고 수입할 자격을 뭐냐면 대형 유통업체한테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마트가 직접 수입을 한다든가? 일종의. 그러니까 간소화시켜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앉은 자리에서 떼돈을 버는 거잖아요. 옛날 원조물자 날아갖고 갈키로 긁듯이 이제 이런 짓까지 절대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챙겨주는. 챙겨주고 있다. 그러니까 부자들 편은 확실히 없겠네. 그렇죠. 그 정성의 0.01%라도 서민을 위해서 쓰면 우리가 그래도 그런 노력은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챙깁니다. 한국의 기득권층은 정말 윤석열이 마음에 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미친 짓을 하고 바보 짓을 해도 이렇게 잘 챙겨주니 부자들은 좋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지 않고는 서민들이 살 수가 없다 도저히. 민생 파탄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